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2쪽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실험을 통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 압력과 부피. 압력은 이제 우리 기호로 P라고 나타냅니다. 부피는 V.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밝힌 과학자가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보일,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의 법칙. 이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모형을 사용하여 왜? 기체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고무풍선을 작게 불어서 입구를 묶은 다음 감압 용기에 넣고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내면 공기 안의 압력이 작아져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커진다. 자, 이렇게 감압 용기. 감압이라는 말이 뭐냐면 압력을 낮춰주는 용기,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이 그릇, 이 통 안에 풍선을 넣었어요. 고무풍선. 그런 다음에 공기를 빼냅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기죠. 쭉 잡아당겨가지고 공기를 빼내니까 풍선이 어떻게 됐죠? 커진다. 풍선이 커졌다는 말은 부피가 팽창.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압력과 부피 관계를 배우는 거죠. 압력과 부피 관계. 근데 공기를 빼낸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압력을 낮춘다는 거예요. 압력을 낮춘다. 즉, 압력을 낮추니까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됐죠? 커졌습니다. 풍선의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팽창한다. 즉, 압력을 낮췄더니 부피가 커진다. 또 공기를 다시 넣는다. 공기를 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압력을 높인다. 압력을 높여줬더니 풍선의 부피가 줄어든다. 자, 높였더니 줄어든다. 자, 이렇게 낮췄더니 커지고 높였더니 줄어들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보면 기체의 압력이 2배, 3배로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처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게 반비례한다는 거, 보일의 법칙. 자, 반비례. 수학 시간에 배웠죠? 한쪽 양이 커질 때
다른 쪽은 그와 같은 비율로 작아지는, 커질 때 작아지는 관계, 이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커지면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보일의 법칙은 반비례 관계. 자,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 되게 중요한 그림이고, 자, 이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점을 기점으로 보면 이렇게 된 기점을 보면 마치 뭘 그린 것 같죠? 사각형을 그린 것 같죠?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자,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면 되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우리는 면적은 1 곱하기 60은 몇 나오죠? 60 나오죠. 그렇다면 다른 사각형, 이 사각형의 면적 구해볼까요?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로가 몇이냐면 2, 세로가 몇이냐면 30. 2 곱하기 30은 60. 이제 또 다른 사각형 면적 구해보면 이 사각형이 되겠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얘 면적은 4 곱하기,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몇이 돼요? 15는 60. 어때요? 면적이 다 똑같죠? 이렇게 다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일의 법칙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가로는 압력, 세로는 부피, 즉 압력 곱하기 부피는 면적이 다 어때요? 60으로 똑같죠? 그래서 일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압력은 P라고 그랬고 부피는 V라고 그랬죠. P 곱하기 V는 일정,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것을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우리가 1학년이라 시험을 안 보지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일정하다. 자, 다음 페이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커지면 줄어든다. 압력 P, 부피 V, 커지면 줄어든다. 커지면 줄어드는 거 바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는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에 더 많이 충돌하므로 용기 안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반대로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서 충돌 횟수가 적어지므로 용기한 기체의 압력이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이거 반비례니까 부피 늘어나면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압력 증가, 부피 감소. 압력 감소, 부피 증가. 서로 반대로 가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이 반비례한다. 요 2번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25도씨 일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100ml였다.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25ml로 줄어들었다면 압력은 몇 기압인가? 어떻게 푸느냐? P 곱하기 V는 일정, 이거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진 게 일기압, 그리고 부피가 100ml. 뭐가 주어졌냐면 P가 1, 부피가 100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P 곱하기 V, 여기다 풀까요? P 곱하기 V는 일정인데 P가 몇으로 주어졌냐면 여기 1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부피는 100. 그래서 대입하면 1 곱하기 100은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부피가 몇으로 줄었냐면 문제에서 이제 부피가 25로 줄었습니다. 압력은 몇 기압인가? 압력은 모르죠. 압력 X라고 놓고 곱하기 부피가 25는 이제 일정하니까 여기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니까 여기 좀 헷갈리네요. 그냥 P라고 할게요. P 곱하기 25는 100. 그래서 이 압력은 P는 그러므로 4기압. 계산 문제라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아무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145쪽까지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